이번 주 화요일, 트럼프가 이란에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안 열면 발전소 날린다. 목요일엔 3월 CPI가 나와요. 시장 예상 3.3% 그리고 패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금리 내리면 물가 폭발, 올리면 경기 폭사.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멈춰 있어요. 피어앤 그리드 지수가 8에서 12 사이를 7일째 맴돌고 있거든요. 극단 공포예요. 근데 코스피는 5,486이에요.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공포가 극심한데 왜 폭락은 없을까? 왜냐면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패드도, 트럼프도, 이란도, 투자자도. 오늘의 병명은 이겁니다. 정책 공백 교차로에 차 3대가 동시에 진입한 상태예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하니까 3대 모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48시간 안에 이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먼저 빠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산의 방향이 갈려요. 패드 기준금리 지금 3.50에서 3.75%예요. 3월 18일 FOMC에서 동결했어요. 두 번 연속이에요.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요. 경제적 효과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저 모른다.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에요. 중앙은행 총재가 모른다고 한 거거든요. 왜 금리를 못 내리냐면요. 물가 때문이에요. OECD가 미국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4.2%로 올렸어요. 원래 2.8%였는데 한 달 만에 1.4%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 거예요. 이건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왜 금리를 못 올리냐면요. 경기가 이미 식고 있어요. 제조업 체감 경기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고 미국 전체에서 2월에 9만 2천 개 일자리가 순감했어요. 제조업만 따로 보면 약 1만 2천 개가 줄었고요. 미국 제조업 공장에서 작년 한 해 8만 9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를 확정시켜버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오 이리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앞으로 올 수 있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설명입니다. CME 패드워치를 보면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확률이 52%를 넘었어요.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 이외를 예상했었거든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패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트럼프가 4월 5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에요.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란에서 이런 건 없었을 거다. 해협을 열어라 아니면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없을 것이다. 양쪽 다 안 물러서요. 숫자로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 하루 2,100만 배럴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IEA 사무총장 파티의 비롤이 이렇게 말했어요. 1973년 오일 쇼크 때 하루 500만 배럴을 잃었고 1979년에도 500만 배럴을 잃었다. 지금은 하루 1200만 배럴을 잃고 있다. 역사상 두 번의 오일 쇼크를 합친 것보다 크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4월은 3월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4월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략 비축유가 다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유가 지금 WTI 114달러, 브렌트 111달러예요. JP모건은 호르무즈가 5월까지 닫혀 있으면 150달러를 전망했고 맥커리는 더 길어지면 200달러까지 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이미 데드라인을 4번 연장했다는 사실이에요. 3월 21일에서 3월 23일, 3월 27일, 4월 6일, 그리고 이번에 4월 8일이요. 매번 이번엔 진짜다라고 하면서 밀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도 공격의 비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전소를 치면 유가 150에서 200달러, 미국 경제도 같이 무너져요. 공격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해협 봉쇄가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자기 경제도 같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보다 강경해요. 양보가 곧 정치적 사망이에요. 양쪽 다 이겼다고 포장할 수 있는 출구가 안 보여요. 이게 이 교착의 핵심이에요. 4월 10일 목요일 3월 CPI가 발표돼요. 전문가 전망 평균은 3.3%예요. 2월엔 2.4%였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1%포인트가 뛰는 셈이에요. 왜 이렇게 뛰느냐면요. 3월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온전한 한 달 데이터거든요. 2월 CPI 2.4%는 전쟁 전 데이터예요. 말하자면 낡은 처방전이에요. 유가가 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보면요. 주유소 가격은 즉시 반영돼요. 이미 갤런당 3.5달러까지 올랐고 전쟁 전보다 약 21% 비싸졌어요. 항공료는 1에서 2개월 뒤에 반영돼요.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항공 CPI가 2%에서 20%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어요. 식료품은 디젤 운송비를 타고 2에서 3개월 뒤에 반영돼요. 그래서 3.3%는 시작이에요. JP모건은 6월까지 3.6%를 전망하고 OECD는 연간 4.2%를 봐요. 만약 3.3%가 나오면 패드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요. 만약 3.5%를 넘으면 시장은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해요. 어느 쪽이든 패드의 정책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예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보다 더 직접적으로 물가에 꽂혀요. 한국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2%로 다시 상승 전환했어요. 아직 2%대지만 석유류가 9.9% 급등했어요. 환율까지 1,510원이니까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뛰는 구조거든요. 전문가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에 꽂힐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CPI가 3.3%면 시작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 충격파가 지금 막 도착하는 중이에요. 지금하고 가장 닮은 시기를 찾으라면 1973년이에요. 1973년 오펙이 석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유가 4배 폭등. 당시 패드 의장 아서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일 쇼크는 구조적 문제다. 통화정책으로 해결 안 된다. 2026년 파월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번스는 기다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S&P 48% 폭락, 침체 16개월, 실업률 9%, 인플레이션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1973년 미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유가 올라가면 돈이 해외로 빠졌죠. 2026년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유가 올라가면 돈이 국내에서 재분배돼요. BNP 파리바 말대로 미국은 이 충격을 흡수할 위치에 있다. 반면 공급 차질은 1973년보다 훨씬 커요. 1973년 하루 500만 배럴, 1979년 500만 배럴, 지금 1200만 배럴 2배가 넘어요. 거기에 LNG, 비료, 황, 헬륨까지 WEF 기준 9가지의 핵심 원자재가 동시에 막혔어요. 정리하면 이레어 번스와 같은 함정에 빠졌지만 충격 흡수력은 더 크고 공급 차질은 더 심하다. 고통지수로 보면 1973년은 22, 지금은 7. 아직 동급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번스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이 이제 늦었다로 바뀌는 지점, 그게 이번 주 48시간에 결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안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 랩 숫자를 보시면요. 글로벌 유동성 지표 프레드 스코어가 86이에요. 높아요. 돈은 세상에 넘쳐요. 근데 한국 시장 수급 지표 KIX 스코어는 50.6이에요. 괴리가 35.4예요. 돈은 있는데 아무도 안 쓰는 상태예요. 매크로 전략가 성상현 부부장님은 4월 4일에 정확히 이걸 짚었어요. 유동성은 충분하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쓰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공포 자체는 위험이 아니다. 공포를 회피하려는 집단적 태도가 진짜 위험이다. 시장은 항상 가장 불편한 순간의 방향을 바꾼다. 옥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도 이번 주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건 도움이 안 된다. 1973년에는 유동성이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너졌어요. 2026년에는 유동성이 살아있어요. 다만 얼어붙어 있을 뿐이에요. 이 차이가 이번이 1973년의 복사판이 되느냐 아니면 반등의 발판이 되느냐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교차로에 차 3대가 막혀 있다고 했죠. 어떤 차가 먼저 빠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시나리오 A 호르무즈가 먼저 풀린다. 가장 유력해요. 트럼프가 데드라인을 4번 연장한 건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란이 통행료 명목으로 뭔가를 받고 해협을 부분적으로 여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우 유가가 80에서 90달러로 급락하면서 CPI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패드 숨통이 트이고 시장이 반등해요. 골드만삭스가 6주 안에 끝나면 연말 80달러를 전망한 게 이 시나리오예요. 에너지주 차익 실현, 하락대 담아둔 성장주 비중 확대 시점이에요. 코스피가 대신증권 기준 선행 PER 7.65배, 역사적 저평가 구간인 지금이 진입점이 될 수 있어요. 시나리오 B CPI가 먼저 터진다. 호르무즈가 안 풀린 상태에서 CPI 3.3% 이상이 나오면요. 시장이 패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해요. 이 경우 주식 추가 하락 10에서 15%, 채권도 동반 하락, 원화 1530원대 재돌파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현금 비중 30% 이상 확보,
장기 국채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자산이니 피하고 초단기 MMF나 1년 미만 국채 중심, 에너지 방산 내 주식 비중 축소, 성급한 바닥 매수 금지 번스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기다린다가 늦었다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시나리오 C 셋 다 안 풀린다. 꼬리 리스크 화요일 트럼프가 진짜 공격하면요. 유가 150에서 200달러. CPI는 4% 넘기고 패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2008년 9월 같은 유동성 동결 국면. 코르 같은 레버리지 ETF는 존재 자체가 위험, 안전자산만 살아남는 구간. 밤 맥널리 전 백악관 에너지 고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확정이다. 다만 확률은 낮아요. 무디스 침체 확률 50%, 폴리마켓 35%, 골드만 30%, 포트폴리오의 보험 점검 금 비중 확인, 환해지 여부 확인, 레버리지 포지션 전량 청산. 복잡하게 안 갈게요. 이번 주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화요일 밤 8시,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호르무즈 결과 확인. 트럼프가 화요일 밤 8시라고 못 박았어요. 이때 나오는 결과를 보고 시나리오 A인지 C인지 즉시 판단하세요. 공격이 시작되면 시나리오 C, 또 연장하면 시나리오 A 쪽. 핵심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한다를 지금 써놓으세요. 둘째, 목요일 4월 10일 CPI 숫자 하나만 보세요. 3.3% 이하면 시장 한도. 반등 가능성이에요. 3.3에서 3.5%면 예상 범위 현 상태 유지예요. 3.5%를 넘으면 패드 인상 가격 반영 시작. 위험 신호예요. 이 숫자 하나가 패드 잠금 장치의 열쇠예요. 셋째, 지금 당장 할 일 시나리오 행동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하워드 막스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 붙이고 싶어요. 현명한 행동은 없을 수 있지만 현명한 준비는 가능하거든요. 성성현 씨도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은 리스크 회피 구간이 아니라 리스크 재진입 준비 구간이다. 준비해요. 아직 진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실 일이 있어요. 핸드폰 메모장을 여세요. 그리고 아래 표를 적어두세요. 이게 이번 주 여러분의 보험이에요. 빈칸은 여러분이 채우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하면 감정에 끌려요. 미리 적어둔 대로 움직이면 논리로 움직여요. 유동성은 살아있어요. 프레드 86이거든요. 돈은 있어요. 다만 아무도 쓰지 않을 뿐이죠. 역사적으로 모두가 기다릴 때, 그리고 가장 불편한 순간에 그때 방향이 바뀌었어요. 교차로에 차 3대가 멈춰 있어요. 패드, 호르무즈, CPI. 1973년에 아서 번스는 기다렸어요. 결과는 S&P 48% 폭락과 16개월 침체였어요. 2026년에 파월도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는 이번 주 48시간에 따라 갈려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해요. 화요일 밤을 보고 목요일 숫자를 보고 미리 정해둔 시나리오 표대로 움직이세요. 교차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눈 감고 악셀을 밟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위험한 건 교차로에서 잠드는 것이고요. 지금은 눈을 뜨고 3대의 차를 다 보면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구간이에요. 정책 공백,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경제 처방전, 진단하고 처방합니다.